안녕하세요, 신이아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024년이라고 말을 했던데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올해가 2024년인지 2025년인지도 헷갈렸네요. 오늘은 사과를 드려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초보 유튜버다 보니 지난번 영상에서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분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는 2025년 3월 3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 날씨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해서 가게에서 바람 부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곳이 제가 일하는 식당인데 이렇게 뒷문으로 나가면 마리나가 있습니다. 작은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고 특히 이곳은 석양 명소입니다. 나무들을 보니 바람이 엄청 불고 있네요. 자, 그럼 지난주에도 미국에는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만한 진 해크먼이라는 배우가 그의 아내와 반려견과 함께 뉴멕시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 현재 더 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분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특히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었는데 이분이 잠수함 함장이었고 덴젤 워싱턴이 부함장으로 출연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연기도 잘하시고 하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뉴스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뉴스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미국 역사가 지금 248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미국은 사실 공용어가 없었습니다. 그저 영어는 미국인의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영어의 공용화가 공식화되고 공론화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갈지 우려가 되네요. 그리고 이건 좀 웃기는 뉴스 같기도 한데 미국 영주권을 골드카드라는 이름으로 500만 불, 한화로 70억 정도에 판매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투자이민 대신 시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500만 불 돈을 주고 미국 영주권을 사고 싶나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안락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뉴스는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쫓겨났고 심지어 점심도 주지 않았답니다. 점심 만찬 약속이 되어 있었으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밥은 먹여서 보내야지 이건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담의 과정이나 결과들은 여러 뉴스에서 보셔서 대략적인 것들은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200년 전 한국에는 통일신라 시대쯤이 되겠는데요. 그때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 근처에 키예프 공국이라는 슬라브 민족의 기원이 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키예프 공국은 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뿌리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 나라가 그야말로 진짜 형제의 나라였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 남남보다 더 좋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되었고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독립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죠. 여기에 불만을 느낀 러시아가 결국 2014년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이랑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양국가의 감정이 극속도로 악화되면서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반군이랑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내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2022년 러시아의 군사작전이라는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벗어나 유럽의 군사연합인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들을 막아줄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9분 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만일 여기에 핵이라도 달아서 쏜다면 러시아로서는 제대로 대응할 시간도 없겠죠. 그런 입장이니 절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나
EU 가입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 생각한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독립국가가 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형님임을 자임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마저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하니, 또 언제 돈바스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 같이 다른 지역도 침략할지 모르니 나토와 EU에 가입하는 보험을 들고 싶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두 나라 모두의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전쟁터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두 나라 모두 또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최근 종전이나 휴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전쟁이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부디 그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신인의 이민 이야기는 신이 학교에 방문해서 선생님과 면담을 한 이야기, 미국 와서 처음으로 언쟁을 벌인 이야기, 미국에 함께 온 친구 가족이 우리 집을 방문한 이야기, 잠시 동안이었지만 신이를 잃어버린 이야기,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파는 이야기 등에 관해 나눠보겠습니다. 2003년 9월, 미국의 초등학교도 한국의 학교 이상으로 부모와 교사들이 만남을 자주 가지는 것 같았다. 며칠 전 신인의 학교에서 저녁에 부모들과 교사의 만남이 있다는 연락이 와서 참석을 하였다.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이 참석하였는데 신축 학교에서 그런지 특별히 카페테리아에 모여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과 학교 소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소개와 교사들 소개를 마치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교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신이 교실을 방문하니 반가운 얼굴로 선생님이 맞아주셨고 학부모 하나하나에게 친절히 3학년에 배우게 될 교육 프로그램의 소개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설명해 주셨다. 우리들에게는 신이가 아주 룰을 잘 따르고 조용하지만 똑똑한 아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직까지는 본인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아 때로는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궁금하다며 신이에게 좀 더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피력해 주기를 주문하셨다. 신이가 아직 영어가 서툴러서인지 우리 부부에게 다른 부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화를 나눠주셨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했다. 앞으로 신이의 영어가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많이 푸시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도 영어가 부족하지만 이런 모임에 자주 참석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상상 이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내가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했는지 반성하는 마음도 들었다. 아름다운 교정과 좋은 선생님의 교육으로 사랑하는 딸의 초등학교 생활이 행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2003년 9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언쟁을 벌였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부분의 주유소가 셀프 서비스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주유를 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고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기름을 넣을 주유기의 번호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며칠 전 근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다. 대략 주유기가 30곳 정도 되는 곳인데 나는 13번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 안의 점원에게 20불을 지불하면서 13번 주유구 번호를 말하고 나왔다. 주유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유가 되지 않아 다시 계산대의 점원에게 가서 13번 주유구에 주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넌 나한테 17번 주유구라고 말을 했고 이미 17번 주유구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유를 하고 갔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단다. 순간 어이도 없고 화가 났지만 정말 내가 13번을 17번이라고 했나 하는 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떠듬떠듬 설명을 했더니 나의 설명은 듣지도 않고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점원이 내가 불쌍해 보였던지 주유소 매니저 전화번호라며 전화번호를 하나 건네주었다.
결국은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매니저와 통화를 하였고 앞으로는 그 점원에 대한 교육을 잘 하겠다는 사과와 서비스로 10불만큼의 주유를 더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차별받았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가끔 들었지만 내가 직접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참으로 속상하고 서러운 기분이 들었다. 부디 내가 영어에 익숙해질 때까지 다시는 이런 나쁜 사람과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소원을 빌어본다. 2003년 9월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 신이 엄마가 피아노와 미술 교습소를 운영할 때 미술 선생님으로 근무하셨던 분 부부가 오신 것이다. 나이는 우리보다 몇 살 어렸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우리가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네 가족도 미국에 올 수 있게 부탁을 해서 닭공장 브로커의 연락처를 주고 결국은 함께 미국에 오게 된 가족이다. 미국에 와서도 같이 닭공장 근무를 하면서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된 사이였는데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오면서 헤어지게 되어 많이 서운해했던 분들이다. 미술 선생님들도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미국 대륙 횡단을 하여 LA 한인타운에 우선 자리를 잡게 되었고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한 것이다. 몇 달간 궁금했던 얘기들을 나누니 언제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이다. 불과 1년 전의 일들인데 그때의 얘기들을 하다 보니 그때가 벌써 까마득한 옛날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국 도착 첫날 솔즈베리라는 너무나 낯설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하여 낯선 아파트에서 첫밤을 보내는데 더구나 미술 선생님의 5개월 된 아기 재준이까지 감기로 앓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우리 집에서 같이 열로 칭얼대는 아기를 염려하며 서로 밤을 새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그 어리던 재준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했다. 반가운 마음에 늦게까지 얘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고 다음 날에는 산타바바라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다. LA만 해도 우리 동네보다 훨씬 덥다며 옥스나드의 날씨가 너무 좋다며 극찬을 한다. 결국 우리의 소개가 있어 미국으로 왔기에 부디 재준이네 가족의 미국 생활에 항상 건강과 행운 그리고 평안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보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재준이가 20년 후가 되어 멋진 미국 명문대학교의 학생이 되어 있는 상상도 해본다. 2003년 9월 신이의 행방불명. 최근 며칠 동안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그저께는 신이 하교 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을 찾아뵈어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겼다. 마침 가까이 사는 큰 누나가 우리 집에 들렀기에 신이 픽업을 부탁하고 나는 전도사님을 만나러 갔다. 전도사님 가게에 들러 볼 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신이의 얼굴이 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신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더니 아빠가 픽업을 오지 않아 혼자 한참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혼자 30분 거리의 아파트까지 걸어왔단다. 누나는 누나대로 잘못된 장소에서 신이를 기다린 모양이다. 신이를 만나지 못한 누나는 당황해서 학교 오피스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이를 찾는 방송을 했고 잠시 동안 학교가 발칵 뒤집혔단다. 다행히 신이가 집으로 와서 고모에게 연락을 해서 잠시 동안의 실종 소동은 막을 내렸다. 한국 같으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이고 법적으로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픽업이 필수라고 한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부모들이 일일이 시켜줘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귀찮고 때로는 비능률적인 일같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학교 앞 교통사고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는 한국에서는 본받아 볼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신이가 좀 더 성숙한 아이가 된 것 같아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2003년 9월 직접 뛰어다니자. 최근 며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어제는 옥스나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벤츄라의 대형 몰에 갔다가
너무나 멋진 장소가 비어져 있어 한참을 넋을 잃고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그곳에 적혀있는 렌트 오피스 전화번호를 적어왔다. 집에 와서 그곳으로 전화를 해보니 한 달 렌트비만 무려 4,000불이라고 한다.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그렇지 너무나 비싼 렌트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요즘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눈에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찾다 보니 예쁘고 장소가 좋은 가게들은 렌트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다. 우리가 찾고 있는 가게는 그저 월 2,000불 정도 하는 아담한 가게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규모의 가게들은 너무나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비즈니스를 찾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다 보니 가게를 보는 안목도 넓어지는 것 같고 소득도 있는 것 같다. 백날 신문에 난 매물 리스트를 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다.